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산대 김성진 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안철수에 대해서 분석하네요. 네, 지난번 몇 번 했는데 네. 오늘은 이게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예. 그 첫 번째 화면에 최근에 너무 놀라게 국민들을 놀라게 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네. 이제 2022년 그러니까 작년 2월 23일 네. 정확하게 2월 23일에 안철수가 울산 전통시장에서 예. 윤석열 당시 후보를 무능한 후보, 네. 자격이 없는 후보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이 부분이 최근에 불거진 것이 국민을 놀라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아마 이 부분은 그 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신용복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그런 그 정황들이 나왔고 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이제 그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그 김제동도 자기가 멘토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조국, 김여진 그 다음에 법륜 예. 그 다음에 시골의사 뭐 박경철 이런 자들 네. 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있는 것들이 그 본색이 어디 가겠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심각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다음 하겠습니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그 조문을 신영복 조문가 가지고 네. 그 한 마리 가관입니다. 네. 이 간첩 중에 간첩인 신용복에 대해서 시대의 위대한 지식인 그 옆에 보면은 저기 문재인이 얘기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 네. 이게 세계적 공포와는 똑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용복에 대해서 주의 모두를 맑게 만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김문수 위원장께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신용복을 존경하면 네. 김일성주의자다. 네. 신용복을 보면 좌파가 보인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이 조문가사 한 발언 그 박명록에 쓴 발언은 진심이라고 보이고 이것을 많이 이제 이 얘기를 했지만 자기는 숨기고 있었죠. 네. 네, 다음 장을 보시죠. 거기 이게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 2월 22일로 돼 있지만 2월 23일이었습니다. 2월 22일 예. 부산에서 얘기했고 똑같은 예. 얘기를. 그거는 윤석열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냐. 정말 답답한 게 윤석열이 자격이 없다는 거 다 안다. 네. 그래서 1년 지나면 내 손가락 자르고 싶어질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KBS에서도 라이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안철수가 당시에 국민의당 소속이었으니까 국민의당 소속에서 이거를 자막까지 넣어가지고 이거를 대대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이거를 표면화시킨 것이 정청래입니다. 네. 정청래가 그 당시에 2월 27일 날 이재명 찬조연설인 줄 알았다. 안철수의 명연설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지금도 더블당하고 그 대표적인 정청래가 이거를 써먹고 있는 중이죠. 네.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하다. 네.
윤석열 발언으로 이제 윤석열을 꾸짖은 정청래 요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능한데 무책임뿐만 아니라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 지금 따블당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 빌미를 준 것이 바로 이 안철수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어요. 근데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런 식이 왜 나오냐? 네. 그 다음 장에 이거는 이제 인세영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얘기를 한 건데 네. 그 도표를 보시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안철수의 지지층이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하고 동일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위장 전입자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층에서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심상정 지지층에서도 안철수가 압도적으로 높으네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절대 과반 아닙니까? 네. 네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안철수 안랩 주가가 네. 이게 요동을 치는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묘한 것은 그 선거 때만 되면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네. 여기 저 2016년, 네. 2018년, 2020년, 2002년 작년 예.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패턴이. 근데 지금은 요번에 또 급등락했고요. 예. 급등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인세영 기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선거 때만 되면 폭등하니까 이거 주가 조작이 의심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 다음 장을 보시죠. 이런 행태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좌파들의 속성하고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네. 돈 밝히는 거는 너무나도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김제동이가 네. 뭐 한 번 출연료가 뭐 얼마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네. 그 김제동이가 신용복하고 같이 해가지고 함께 사는 뭐 세상인지 뭐 함께하는 새날인지 어쨌든 네. 이걸 했는데 안철수는 김제동과 김여진이 내 멘토다. 그리고 이 멘토 심영복이 깜짝 등장해가지고 김제동의 7일간의 기적 요게 나타났다. 네. 이게 이제 쫙 얽어가지고 보면 이 자들이 다 똑같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신용복으로 딱 잣대를 보면은 이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다 드러내면 네. 이 골수 좌파의 그 본색이 있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근데 이제 요게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안철수가 이게 2015년도에 그 새정치 뭐 국민연합인가 거기에 공동대표를 하다가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요 얘기입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조국을 추천했거든요. 네. 추천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하는 거와 똑같은 행태라고 보이거든요. 문재인 대표 밑에서 내가 어떻게 혁신회 위원장 하냐. 내나 지나 같은 그 반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석열 정부 밑에서 국무총리도 거부하고 장관도 거부하고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혁신위원장에 조국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따블당의 전신인 네. 새정치민주연합에. 근데 최근에 와서 어떻게 표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안철수가 조국이 유죄 판결 받으니까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조국이 실형 선고 받으니까 후보 단일화로 정의의 승리를 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서 조국을 그러면은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할 때는 뭐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아래 보면은 박근혜 탄핵에 자기가 예. 국민의당에 최고 앞장섰다. 예. 그 자랑 삼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혜택을 받죠. 안철수가. 네. 그래놓고는 탄핵 앞장섰고, 그리고 조국을 혁신위원장 추천하면서 뒤에는 지금 이제 불리해지니까 그렇게 비수를 꽂는 이런 행태. 그럼 언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총구를 겨눌 자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행태가 왜 나타날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희망버스 이게 이제 희망 제작소에서 뒷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발대식에서 이 동그라미 쳐놨습니다만 이 사람이 박원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원순이 여기저기 삥 뜯어 가지고서 그 돈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거의 반란 수준으로 이렇게 시위 뭐 이런 거를 하는 이런 자들에게 뒷받침이 되는데 요 안철수가 아름다운 이사였지 않습니까? 네. 아름다운 재산에. 네. 그런데 그 기부를 한 것은 모든 국민 이 기부 때문에 뭐 몇십억이 뭐 몇백억 뭐 기부했다 이거 가지고서 막 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안철수 재단의 이사진이 제일 밑에 보면 기부자문 네. 해서 윤정숙의 아름다운 재단 상임이사 네. 이 사람을 안철수 재단 다음 지금은 페이지 동그라미 보시겠습니다. 되죠. 다음 페이지요. 예. 예, 거기 보이시죠? 재단 이사진. 예, 안 보이는데요. 하여튼 설명하세요. 네. 예, 아, 재단 예, 있습니다. 이사진. 있습니다. 네, 네. 재단 이사진의 제일 밑에 네모난 그 칼럼에 있는 것이 윤정숙인데 네. 윤정숙이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거든요. 네. 그 이 사람을 안철수 재단의 이사로 이제 기부자문 이사로 했죠. 네. 그러니까 안철수는 박원순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재단 즉 안철수 재단의 이사가 또 캠프에 브레인까지 합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 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고 네. 다음 장 보시죠. 많이 알려진 사진 보이십니까? 네. 거기 네. 안철수 거기 저 소액주주 뭐 해가지고 행사하는. 그런데 네. 이제 이것하고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 V 소사이어티입니다. 네. V 소사이어티 아시지 않습니까? 네. 이 V 소사이어티는 안철수하고 김미경 부부가 최대 주주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안철수하고 이찬진 등이 재벌 2세 그룹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그 그룹하고 연계돼서 만들어진 것이 V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맞고 그 정체성이 불투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거기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얘기하라는 것은 이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 당시 안철수가 그 사회에 환원한다 기부한 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이제 월간조선에서 그때 한번 아주 깊숙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 18만 7,550명이 이 안철수의 요걸로 해서 행태로 해서 손해본 것이 2,640억 원이다. 네. 그러니까 개미 투자가 하는 2,630억 원을 손해를 받고 안철수의 주식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서 1,336억 원이 가치가 뛰었다. 네. 그런데 이 실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안철수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의 안내비 5년 동안 최고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안내 기부금이 평균에서 125만 6천 원. 보이시죠? 네. 연평균 기부액이요. 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부 총액이 628만 원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5년으로 나누면은 연평균 기부액은 125만 6천 원이었다. 125만 원이 아니라 만 10만 125만 6천 원. 그래요? 예, 아, 125.6만 원이라는 얘기는. 125만 6천 원. 예.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주 대한민국의 엄청난 기부자처럼 포장이 돼 있었지만 그거는 정치적인 쇼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그 박상증 네. 아름다운 재단 초대 이사장이 평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이 사람 완전히 장돌뱅이다. 돈 내라고 아니 돈 내라고 이사시켰는데 이제 박원순이 박상증한테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로 뽑았는데 그게 왜 뽑았겠냐? 네. 돈 좀 내라는 거 아니냐? 근데 1,000만 원씩 내라는 안 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장돌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작고하신 김지아 그 저항시인 네. 김지아 선생은 문재인은 형편없고 안철수는 깡통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한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참 이게 국민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뭐 양말 가지고 또 네. 코스프레를 했지 않습니까? 박원순한테 배운 거죠. 네. 예. 거기 오른쪽에 보면은 박원순 구두가 보이는데 네, 네. 이거 저기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딛고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아마 벤치로 이렇게 뜯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쇼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좌파들이 떠들었죠. 안철수 네. 이렇다 아껴가지고 기부한다 이러는데 네. 저 박원순이가 요걸 그대로 본떠가 이번에 이거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요렇게 그러게요. 양말. 네. 그래서 양말 저도 양말 구멍 난 거 많이 신는데 양말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네. 양말 구멍 나는 거지 저렇게 아주 일괄되게 저렇게 떨어진지 닳는 것은 희귀한 일이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엔 아마 무좀 방지용으로 특수 제작한 게 아닌가. 예. 아니면 실크 같은 고급 양말은 또 저렇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고급 양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슨 전략의 코스프레 하는 이런 황당한 걸 가지고 국민들이 현혹된다고 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쭉 놓고 보면 이 양반이야말로 골수잡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 이념적인 정체성이 저는 잘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러네요. 골수좌파 네.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네요. 네. 네,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게 왜 적당히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그러는데 계속하면 언젠간 뽀록이 나는데 박원순도 마찬가지고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성추행도 하다 그냥 또 저런 그 약자 코스프레이 저런 서민 코스프레이도 하다 이제 나중에 본전이 다 드러나서 결국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 때 뭐 한 건 정도만 헤쳐먹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죠. 근데 그냥 뭐 백현동에 대장동에 위례신도시에 또 무슨 성남 FC건으로 이 기업 저 기업에서 돈 왕창 뜯어놓고 이걸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안철수도 이거 지난번 단일화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끝내 속색이다가 막판에 그렇게 해서 좀 점수 땄으면 그걸로 좀 그만했어야 되는데 또 당대표 한다고 또 장관직도 안 받고 총리직도 안 받고 왜냐면 백지 신탁해야 되거든요. 그 주가 결국 자기 목적은 주가 띄우는 건데 그만해. 이제 돈 많잖아. 그만했어야 되는데 일본 속담에 호도호도가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죠. 적당히 해라.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아이가. 뽀록 났다 아이가. 마치겠습니다.